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앞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제 가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일단 이민에 대한 개괄적인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교회에 들어서서 이민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고 또 앞으로 이민교회의 비전과 장래 꿈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칠 때 우리는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이 30년의 기간이 현재 이민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민자 증가는 10배였는데 이민교회 교인수 증가는 30배였습니다. 정말 홍수같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는데 이 30년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나누고 살지 못하고 이때 그저 숫자 늘리기에 그냥 급급했습니다. 그저 교회는 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교회의 그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 우리 이민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황금 기회를 놓친 거죠. 만약 이때 이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성경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나눌 수 있었더라면 우리 한인 이민자는 단순히 미국 사회에서 좀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 미국 역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이 1970년에서 90년 이때에는 단순히 이 종교기관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셜 센터였습니다. 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보조나 혜택을 신청하는 것도 심지어 뭐 집을 구입하는 것도 직장을 찾는 것도 다 교회의 그 인맥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센터도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민 가정은 어떤 점들이 취약한지, 또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등등등 이 전반적인 교육센터로 그렇게 자리했죠. 뿐만 아니라 내셔널 센터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본국과 유대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민족 의식이 가꾸어지고 여기에서 3.1절 예배 기념 예배 드리고 광복절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구정 추석 명절 지키고 이렇게 전통과 민족 의식을 유지하는 그런 내셔널 센터도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는 벌써 그런 것들이 이미 사회로 많이 분산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pseudo extended family.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뭐 가족 친척 다 떨어져서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족처럼 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 있어도 서로 찾아보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참여하고 뭐 결혼식 하면 그 결혼식의 하객들이 대부분이 교회 member들이었죠. 이런 그 떨어져 나온 그 가지 같은 이민자가 다시 이 본가지에 이 젖붙는 이런 역할을 이 이민교회가 했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정말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고 나누었다면 이건 생명의 기회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모셔널 컴포스 센터 스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에모셔널 컴포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기쁜 일도 나누어야 되고요, 또 슬프고 아픈 일도 나누어야만 됩니다. 이 표현하지 않은 이것이 다 안으로 억눌려져 가지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 참 부담이 되죠. 그걸 이민자가 어디에서 나눕니까? 말이 일단 잘 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뭐 제대로 항의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면 그 아픔과 또 기쁨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이 이민 사회에 담긴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또 그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성장도 잘했죠. 우리 종교별 현황을 보면요, 한국에 있을 때 요 1970년에서 90년대 그 평균치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남자는 14.6%였습니다. 개신교에 소속되어 있던 여성은 17.8%였습니다. 그런데 이민 오고 나서는 개신교에 소속된 남자가 57.2%입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 소속된 여성 수는 64.6%였습니다. 여기도 거의 4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캐톨릭도 보면 이민 오기 전에 4.3%, 5.5%다가 그 다음에 이민 와서는 10.4%, 13.7%. 그러니까 이 캐톨릭도 배 이상은 늘어난 거죠. 그러나 보시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불교가 남자가 22.3%, 26.4% 여자가 그랬던 것이 이민 와서는 남자가 9.9%, 여자가 14.8%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인들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그 다음에 유교, 기타 뭐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나는 종교가 없다, 무교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는 56.4% 남자가, 여자가 48%였습니다. 그것이 이민 후에는 남자는 21.8%, 여자는 5.9%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오면은 이민교회가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감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종교가 없던 분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그 기회가 참 지금 돌아보면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을 때 이민 사회는 이민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되어진, 그 대표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2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1세에 대한 것이죠. 2세에 대한 것은 이것이죠. 한인 2세는 공부를 잘한다, 또 특별히 수학을 잘한다,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퍼블릭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공부 잘해, 이렇게 퍼블릭 스테레오타입이 생기면 이것이 퍼블릭 팔러시와 퍼블릭 이미지로 이게 전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되어서 우리 한인 이민 2세들은 여기에 끼워 맞춰져야 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인 2세면,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공부를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아니죠. 한인 2세라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다른 은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어서 이 2세들이, 초기의 2세들이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하고 내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 압력이, 이 퍼블릭 이미지의 이 압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면서 많은 2세들이 혼란을 거쳤습니다. 혼란을 잘 지난 2세도 있지만 사실 많은 2세들이 그 혼란에서
좌절되고만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민 통계를 보면은 이 10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올 때 15세 미만이 약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1.5세 2세들이 이 아픔을 겪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화는 우리 1세들에 가는 것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되고 성공한다는 것이죠. 뭐 좋은 면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 온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아파트에 살아? 10년 됐는데 차가 없어? 10년 됐는데 차를 혼다, 토요타 타? 이런 식의 거의 무의식적인 이 이미지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한인 이민자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집도 내 능력 이상의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차도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를 타면 되는데 그 차를 못 타고 뭔가 브랜드 밸류가 있는 차를 타서 무리하게 그걸 서포트를 해야 되고요. 또 불필요한 사치들을 해요. 온갖 브랜드 네임들이 그냥 통하면서 그 브랜드 네임을 갖지 못하면 그냥 이 나고자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핸드백 하나를 내게 편한 대로 내 순대로 마음대로 들지 못하는, 이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자녀 교육이겠죠. 자녀 교육이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인 이민자의 자녀는 마치 좋은 대학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1세와 2세들이 겪어야 하는 불필요한 상처와 아픔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짚어서 진단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다이내믹이 우리 이민사회에 계속 흐르게 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나고자가 돼야 되는, 아니 체육 잘하는 2세도 있을 수 있고 예술을 잘하는 2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과 전혀 여러 분야에 잘할 수 있는 2세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교에서 종합성적 잘 못 올리면 나고자 취급이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발견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한인 이민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앞으로는 한인이 한인끼리만 살고 결혼하는 시간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한인의 뿌리, 우리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와 가치관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냐?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존되고 잘 가꾸어지고 다른 것과 잘 인터그레이트 되어서 이 한국적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의 새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한인 그리스도인의 몫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가치관 때문에 역사와 삶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경적 신앙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꿀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